안녕하세요. 거제 서울 강남치과의 배정인 원장입니다. 제가 대략 2017년부터 WT7이 좋다는 얘기를 댄포트에 계속 썼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 하셔서 제가 그 전에 몇몇 분들한테는 팀뷰를 해드리거나 아니면은 화상통화도 해드리거나 이렇게 해서 설정을 도와드렸는데 그거보다는 그냥 동영상을 하나 남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바쁜 시간 쪼개가면서 지금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그 생방송에 가까우니까 말이 좀 고이거나 하더라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WT7입니다. 요 WT7 이거의 준말이죠. 그럼 7번인데 그러면은 WT 1번은 없었나? 1번부터 6번은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땠을까요? 물론 있었죠. 이게 참 니콘이 프로페셔널 프로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비들을 잘 많이 제공을 하는데 이 굉장히 추억 돋는 기종들이죠. 이 D2 이런 기종들 나왔을 때부터 WT1, 2가 나왔고 D200 나왔을 때 WT3, D3, 300 나왔을 때 WT4, 그 다음에 이게 5, 6, 7 요렇게 나왔습니다. 제일 최신의 기종이 이 WT6하고 WT7이죠. 지금 니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 WT4부터는 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덴포트에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그 옛날에 나성호 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글을 쓰신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우리가 그나마 좀 현역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이 WT4는 좀 무리고요. WT5부터 WT7까지를 쓸 수 있는데 이 WT6은 사실 좀 현실성이 없습니다. 이 WT5도 여기 위에 달리는 꼬다리에 달리는 게 WT5인데요. 이 WT5하고 WT6은 오로지 플래그십인 D4, D5만을 위한 장비들이에요. 얘네는 무선 송신 기능만 하고 왜 그렇게 나눠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무선 그 네트워크 어댑터 같은 것들은 이런 큰 기계에 나눠놨더라고요. 여기 지금 여기 UT1이라 되어 있는 이 기계. 그래서 이 D7이란 놈은 UT1과 이 무선 WT5가 합쳐진 거를 업그레이드 해놓은 그런 장비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니콘의 무선 전송을 쓰려면 WT7을 쓰는 게 제일 좋지만 그나마 요것도 쓸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 왼쪽 UT1에 WT5를 얹은 이 조합은 이 옛날 카메라들 쓰시는 분들은 이 조합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그리고 이 WT7 장비는 이 니콘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이렇게 최신 것들만, 최신 기종들만 호환이 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기종들도 호환이 됩니다. D7200이 들어있죠. 아무래도 이게 플래시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쓰는 건 조금 고추장스럽게 될 거고 다른 L 플레이트 이런 걸 대야 될 텐데 그 WT7을 쓰는 것이 여러모로 좋고 그것을 쓸 수 있는 기종으로 카메라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이 D500 이런 기종을 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플래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퓨저를 못 쓰죠. 그럼 D7200이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나온 D7500이란 것도 있잖아요. 근데 D7500은 희한하게 이 WT7을 못 쓰게 됩니다. 니콘이 그 D7500을 중급기로 인정을 안 하나 봐요. 어쨌든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그 카메라에 와이파이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렇게 작은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니콘의 무선 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알고 가는 것도 뭐 나름 알쓸 신잡인가요?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콘의 그 무선 전송 시스템은 아마추어용과 프로용 두 개로 좀 나누는 것 같아요. 이거 걔네가 그렇게 해놓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추어용은 스마트 장치, 그러니까 태블릿이나 폰으로 그 보내는 거고요. 프로페셔널용은 컴퓨터로 보내거나 아니면 저기 멀리 있는 서버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추어용은 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 쓰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스냅 브릿지거나 아니면 좀 옛날 기종인 경우에는
와이어리스 모바일 유틸리티 이런 거를 쓰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만 이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작은 장비들이나 WU1 이런 작은 장비나 아니면은 카메라에 내장되어 있는 와이파이는 말씀드린 대로 이 아마추어용이고 스마트 장치로밖에 못 보내고 이 스냅 브릿지를 써야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페셔널한 장비들은 요런 장비 1에서 6번 7번까지 있죠. 아까 UT1도 보셨고요. UT1에 WT5를 연결했었죠. 이 장비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스냅 브릿지 이런 앱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본 네트워크 프로토콜만 갖고도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별다른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게. 이 옛날 쓰던 iFi나 CanFi 그리고 요즘 쓰는 플래시에어 이런 것도 전부 전송받을 컴퓨터에서 전용 프로그램을 띄워놔야 전송이 가능하죠.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잘 죽어요. 잘 죽다 그게 죽거나 아니면 PC가 다운돼 버리면 전송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 캠파 이런 건 스스로 막 죽기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WT 프로페셔널 장비들은 독립된 네트워크 장치라서 컴퓨터 없어도 설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송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고급 기능들도 제공을 합니다. 뭐 테더링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카메라를 서버로 삼아서 이 카메라에 외부에서 접속을 해서 사진을 전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든지 뭐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PC에 접속해서 PC로 사진을 보내는 기능들이 이 최신 기종 이 미러리스 기종인데, 이거 Z6, Z7부터는 안에 빌트인 와이파이를 통해서도 PC로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면 WT7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WT7을 사용을 하려면은 당연히 WT7을 사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설정을 위해서 니콘 홈페이지에서 뭘 좀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게 여러가지 정보는 니콘 USA에 더 많은데 우리는 한글 자료가 필요하니까 접속을 해보면은 고객 지원에 다운로드로 가세요. 다운로드로 가신 다음에 액세서리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선택하시면 WT7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설명서 이거 두 개 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싹 읽어보시면은 아주 보석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펌웨어, 최신 카메라나 최신 WT7은 펌웨어 업데이트가 다 돼 있을 텐데 제가 옛날에 산 거는 펌웨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펌웨어 업데이트 꼭 해야 되고, 이거는 설명서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WT7은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최초 설정할 때 이거 한번 필요하니까 이것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에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설명서를 한번 열어보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 뭐 100몇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다 뭐 그냥 스스로 읽어보시고 제가 그냥 중요한 것만 그리고 설정하는 것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설명서 처음에 나온 건데요. 이 WT7이란 놈은 이더넷 네트워크, 즉 유선 네트워크도 되고 무선 네트워크도 됩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동작은 이렇게 네 가지예요. 여기 컴퓨터로 직접 보내는 거, 그러니까 윈도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겁니다. 윈도우 또는 매킨토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고, 이게 컴퓨터로 바로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선호를 하는 건데 FTP 서버로 보내는 겁니다. 저는 NAS를 사용하는데요. 시놀로지 NAS를 사용하는데요. 이 NAS 아니래도 FTP 서버를 구축을 할 수는 있는데 NAS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런 두 가지 기능들도 제공을 하는데 오늘은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양 좋아하시니까 사양을 보면은 이게 당연히 이거는 기가비트 네트워크를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보면은 802.11ac 5GHz 5기가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5G 아니에요. 5기가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속도가 왜 867Mbps래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거리가 200m랍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치과가 지금 67평인데 우리 치과에서는 뭐 어디 가서도 전송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배터리가 35,000장을
전송을 할 수 있대요. 그 다음 계속 켜놓으면 4시간인데 저 사실 이거 배터리 WT7에 넣어놓으면 한 일주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배터리가 내장이 돼 있으니까 사실 i5나 캔파이 이런 애들은 캔파이는 아니네요. i5나 플래시에 이런 애들은 배터리가 따로 없으니까 출력이 좀 약해요. 그 다음에 니콘 Z6가 똑같은 네트워크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Z6 아까 내장돼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 비교를 해보면 WT7을 쓰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 스펙 시트에는 나오지 않는 거, 특별한 전송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니콘 장비 특유의 신뢰성까지, 그야말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너무 과장이 심한가요? 그 다음에 이거 참고 삼아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이거 그 WT7을 직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모델명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무선에 허가받은 주파수 대역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WT7B에 해당하는데요. 나중에 062 설정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 채널을 100번 이상 대 채널을 하면은 이 WT가 작동을 안 하는 수가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알려드리면은 뭐 이런 것까지 설명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 들어오면은 모뎀을 거쳐서 그 밑에 062로 뭐 IP를 주잖아요. 그 062에 무선이 직접 연결이 될 수도 있고, 062 밑에 액세스 포인트 그 AP를 놓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액세스 포인트에 WT7이 접속을 해서 이걸 통해서 컴퓨터 또는 서버로 보낼 수도 있고요. 이거를 인프라스트럭처 모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직접 컴퓨터 그 액세스 포인트를 안 거치고 지가 액세스 포인트의 역할을 해서 직접 컴퓨터랑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애드혹 연결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캠파이가 이 연결을 사용했었죠. 캠파이 매트릭스는 여기 액세스 포인트를 연결하긴 했었는데 엄청 불안했었죠. 이 WT7은 저는 이 애드혹 연결을 안 해봤는데 이 액세스 포인트 연결 쓰는 거를 좀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까 NAS 추천한다 그랬잖아요. 이 컴퓨터 또는 스마트 장치 얘네는 다운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컴퓨터가 절전 모드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진을 보낼 때도 만약에 이놈이 절전 모드에 들어 있으면은 에러가 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WT는 프로그램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놈이 다운로드 돼 있을 때는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애드혹 연결하지 말고 여기 액세스 포인트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보내지 말고 NAS에 보내자 하는 게 좀 더 그 안정성을 위해서는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요런 매뉴얼에서 이 그림은 꼭 여기 LED 그림은 파워 LED 그림은 꼭 보도록 하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이 무선 전송 WT7을 이용한 무선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WT7을 사셔야 되겠죠. WT7을 어디서 사시는지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카메라는 D7200이 필요합니다. 다른 거 사면 안 돼요. 다른 거 사도 무선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쓰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D7200이 WT7과 호환이 되면서 그 플래시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USB 케이블은 이 D7200 살 때 들어있는 USB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WT 살 때 들어있는 케이블이 아니라 이 D7200 케이블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WT가 867Mbps의 속도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실제 사용할 때 이 속도를 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D7200 때문에 그래요. 이 D7200의 USB 케이블은, USB 시스템은 USB 2.0입니다. 2.0은 속도가 480Mbps인가 그렇거든요. 새로 나오는 카메라들은 USB 3.0을 지원하는데 그거는 몇 기가 bps더라. 하여튼 그 엄청 속도가 빨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D7200의 전송 속도가 WT7을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는 SD카드도 꽂은 거 갖고, 죄송합니다. SD카드도 느린 걸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 무선 전송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SD카드 뭐 클래스 10인가요? 뭐 UHS인가? 하여튼 제일 빠른 걸 SD카드를 준비를 하셔야죠. 그
그 다음에 배터리는 WT7하고 D7200이 똑같은 배터리를 쓰는데 EL15, EN2L15인가 이럴 겁니다. 이거를 총 3개를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 D7203은 1개 들어있거든요. 2개 추가 배터리를 사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1개는 D7200에 넣어놓고 1개는 WT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1개는 충전하고 그러면은 뭐 떨어질 때마다 뭐 먼저 떨어지는 거 교체하면 되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쓰니까 배터리가 없어서 곤란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렌즈 뭐 마이크로 렌즈는 뭐 85 니콘의 85VR을 추천하고 그게 제일 가볍거든요. 그 다음에 디퓨저는 제가 이따 제 그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건 이 무선랜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무선랜에 대해서 뭐 06에 연결할 수도 있고 AP에 연결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설정을 좀 만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IP를 알아야 되고요. 당연히 거기 접속했을 때의 ID 패스워드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모드에 접속하기 위한 네트워크 이름 즉 SSID와 그 패스워드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송을 어디로 할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컴퓨터로 전송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컴퓨터에 아까 다운로드 받아라 그랬던 와이어리스 트랜스미터 유틸리티를 설치를 해놔야 되고요. 만약에 NAS로 할 것 같으면 NAS를 네트워크 안에다가 뭐 당연히 우리가 설치를 해놔야 되겠죠. 뭐 물론 그냥 NAS가 아니라도 FTP 서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요 여기 원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메인 061은 요 안에 요 부원장실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료실에서는 진료실에서는 좀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해서 여기 유니체어 2번 요 뒤에 액세스 포인트를 하나 놨습니다. TP-링크에 C3150이라는 애를 썼는데 이게 리뷰에서 무선 점수가 굉장히 높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AP에 이 자리에서 WT7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무선 전송을 한번 해볼 겁니다. 저는 여기 있지만 지금 뭐 어디 여기 뭐 이런데 대기실에 가서도 촬영하면 금방 전송이 돼요. 뭐 제 치과는 실평수 67평입니다. 아까 뭐 200m까지 된다 했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시연을 할 텐데요. 컴퓨터랑 카메라 설정하는 거랑 사진 정리하는 거 이런 걸 조금 시연을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이 카메라를 켜고 카메라를 켜고 요거를 켜면 사용 가능한데 설정하는 법을 보여드리니까 제 건 설정이 다 되어 있지만 처음 설정을 하려면 이 카메라에서 여기 보면은 여기 스패너 자리 있는 여기서 네트워크로 해서 설정 막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귀찮아요. 여기서 설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 최초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설정해주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에 아까 얘기한 와이어리스 트랜스미터 유틸리티가 들어있어야 되고 최초 연결을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USB를 빼고 이 USB가 D7200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을 합니다. 자, 지금 카메라 연결해 놨고요. 여기서 이 화면에 와이어리스 트랜스미터 유틸리티를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죠. 자, 하드웨어 선택하라. 뭐 우리 무선 쓸 거니까 뭐 요런 거 이제 조금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에 카메라 프로파일 추가 편집, 사진 폴더 설정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진 폴더 설정이란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진을 전송을 할 때 NAS로 FTP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거 돌리고 있는 이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 컴퓨터로 전송할 때 이 폴더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건데 먼저 이것부터 지정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데다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탕화면에 하고 싶다. 그럼 바탕화면에서 이 폴더에
뉴 폴더라고 할까요? 아니, 뉴 포토라고 했고요. 여기에 뉴 포토라고 생겼죠? 여기 이제 사진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꺼버렸네요. 마우스 닫기로 해버렸네요. 어쨌든 이거 그거는 다시 무선 랜으로 해서 요건 했으니까 이제 프로파일 추가 편집 한번 가봅시다. 카메라 연결해서 이거는 제가 아까 테스트 한다고 막 했던 건데 이거 좀 몇 개 지웁시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건 제가 기존에 해놨던 것들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게 없을 거니까 새 프로파일 추가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프로파일 이름 저는 지금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연결 유형은 요 네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화상 전송 이걸로 하십시다. 이 PC 아까 설정한 뉴포토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동 설치 하셔도 되지만 하지 말고 수동 설치하세요. 그냥 네트워크 이름 SSID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무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면은 저는 지금 AP를 하나 따로 쓴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IP는 우리가 보통 네트워크 내부 네트워크는 192.168.0.1번이 보통 메인 공유기고요. 메인 공유기에서 하실 분들은 메인 공유기 접속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9번이 AP거든요. AP로 접속을 하면은 여기 무선에 가보면은 그리고 무선에 2.4기가가 있고 5기가가 있는데 5기가가 훨씬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5기가 설정에 갔을 때 요게 지금 SSID인 겁니다. 전 S젠트 5G인 거고요. 뭐 암호는 지금 우리 치과에 전화번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요건 당연히 AC 모드를 해야 되겠죠. N 모드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는 이 채널을 100번 이상을 물론 이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국내에 들어오는 WT7B에서는 100번 이상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자동으로 해놓지 말고 뭐 30, 40 뭐 이런 대로 해놓으면 됩니다. 이런 대로 해놔야 사용 가능해요. 채널 폭은 뭐 자동하고 뭐 당연히 높으면 해놓으면 되겠죠. 어쨌든 이 정보를 가지고 우리 이 설정을 계속하는 거죠. S젠트 5G였고요. 통신 모드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채널 뭐 우리가 못하게 설정 못하게 돼 있네요. 이거는 암호화를 하고 뭐 요거는 선택하고 아까 제가 우리 치과 전화번호였죠. 뭐 이거 보고 전화하시는 분 없겠죠. 그리고 이거를 IP를 자동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할 분들은 그 공유기 설정에서 이거 WT7을 고정 IP를 줘도 돼요. 게이트웨이 DNS 이런 거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자동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설정이 한 가지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뉴포토 여기 설정을 했었잖아요. 폴더 열려라. 컴퓨터 다운됐나? 일단 이거 보고 봅시다. 뽑고 다시 USB 이렇게 연결할게요. 뉴포트 이제 열렸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아까 설정한 아까 그 컴퓨터에 연결해서 설정했었고요. 처음부터 해봅시다. 카메라를 켰어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켜도 됩니다. 이 켜면은 처음에 파워불이 들어오죠. 그냥 한번 이게 꺼지더라고요, 화면이. 그래서 이 스패너 메뉴에서 여기서 네트워크를 들어가시면 여기 하드웨어 선택이 있죠. 여기 유선랜, 무선랜이 있는데 당연히 무선랜을 선택을 하셔야 될 거고요. 거기서 네트워크 설정해 보면은 아까 제가 만들었던 갖고 있었던 프로파일들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를 설정했었죠? 테스트를 설정을 했었어요. 이걸 선택해서 하시면 여기서 이 접속을 할 겁니다. 네, 연결됐네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요 안에 D7200이라고 나오고, 여기 아까 찍은 사진이 여기 떴네요. 몇 장 더 찍어볼까요? 예, 맞네요. 이게 처음에만 조금 늦고 계속 찍으면 또 빨라요. 이 플래시 때문에 좀 느린데 이게 좀 빠르죠, 되게. 전송이. 전송되는 걸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자, 하나 찍어볼게요. 찍었고, 이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이미 전송이 되어버렸는데, 여기 지금 우리 못 보던 표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처음에 녹색으로 뜨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녹색은 아직 전송이 안 됐다는 거고, 파란색은 전송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녹색, 파란색 바뀐 거 보였습니까? 이거 아무리 많이 찍어도, 이거를 딱 직원한테 줄 때까지는 이게 전송이 다 끝나 있어요. 끝내주죠. 자, 이게 그 PC로 직접 연결한 겁니다. 여기 지정 폴더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폴더를 뭐 공유를 하든지 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뮤포트가 뒤늦게 뜨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설정 하나 더 해볼게요. 아까 FTP로 설정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FTP 설정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잘 할 수 있는 분들, 뭐 저보다 잘 하시는 분도 많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걸 빼요. 그래서 컴퓨터에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와이어리스 트랜스미터 유틸리티를 켜요. 아까랑 똑같죠? 무선 랜 선택하시고 프로파일 추가 편집에서 오잉? 다시 합시다. 자, 와이어리스 트랜스미터 유틸리티를 켜서 무선 랜 선택하시고 프로파일 추가 편집, 지금 아까 제가 해놨던 테스트 있죠. 어쨌든 새 프로파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요거는 테스트 FTP라고 설정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화상전송 FTP 업로드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수동 설치 하시라 그랬고요. 아까 SSID는 동일합니다. 설마 여러분들 이거 저랑 똑같이 스튜던트 5G 쓰시는 분은 없겠죠? 요까지는 동일해요. 이제 FTP를 설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쓰는 주소는 여러분의 NAS 또는 그 FTP 서버의 IP 주소일 겁니다. 저는 내부 IP 주소로 6번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FTP의 기본 포트는 21번이에요. 근데 이 폴더 설정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여기 ID는 본인의 그 NAS ID를 쓰시면 됩니다. 아무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근데 이 폴더를 설정하는 방법이 NAS에 따라서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알아봅시다. 여기 시작 버튼에 가서 CMD를 누릅니다. 뭐 이 도스 창이죠. 뭐 참 핑이나 하나 보내봅시다. 아까 여기 IP로 보내면 핑이 오고 있죠. 자, 그래서 FTP 프로그램을 열어요. FTP를 쓰고 그 다음에 오픈이란 말이거든요. 오픈을 하고 아까 IP를 NAS의 IP 또는 서버의 IP를 여기다 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ID를 넣고 그 다음에 암호를 이렇게 넣어요. 그 FTP 접속했을 때 그 폴더를 보는 방법은 유닉스 명령어 LS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dir, DOS의 dir 명령어를 치는 것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FTP 접속했을 때 이런 폴더가 있고요. 저는 우리 치과 공유방인 sgdent라는 폴더로 이동을 할 겁니다.
여기 가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있는데, 저는 이 폴더 안에 또 뉴 포토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 저는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저는 이 네트워크 폴더로 나스의 SGDent라는 방을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브로 잡아놓고 있는데요. 거기 안에 뉴 포토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사진들을 기본적으로 전송하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복잡하지만은 여기에 cd new photo, 뭐 꼭 new photo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ir 해보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이 폴더 이름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여기서 pwd를 쳐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sgent new photo is current directory. 그럼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건 안 써도 되고, dent의 new photo. 제가 몇 번 강조드리지만 이거 그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설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설정이 다 됐고, 마법사 닫고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이거 꽂고요. 설정 끝났으니까 이거 꽂고, 자, 이걸 연결하면은 여기 이것도 열어보면은 이 네트워크에 가서 하드웨어 선택은 똑같이 무선에 눌러줘. 네트워크 설정에 제가 방금 추가한 테스트 FTP라는 이 프로파일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아까 테스트는 PC로 보낸다는 뜻이고, 이거는 FTP로 보낸다는 뜻입니다. 이거 선택하면은 기존의 연결을 끊고 테스트 FTP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네, 연결되면 이렇게 파랗게 뜨고요. 자, 또 한번 촬영을 한번 해봅시다. 전송이 잘 되고 있죠? 이 네트워크를 하면 FTP를 하면 약간 느린가 하는 감이 있어요. 이 연사하면은 연사를 막 따라가더라고요. 엄청 빠르죠, 이거. 그래서 저는 이 NAS에 여기 이 폴더에 지정해 놓고 모든 PC들에서 이렇게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걸어 놔 가지고 진료실에서 어느 자리에 찍더라도 그 PC에서 이 사진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설정의 끝이고요. 이 시연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정리하는 법은 여러분들이 각자 좋은 방법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전자차트에 삽입하는 거를 일단 중요시해요. 예를 들면은 일단은 이 사진을 이게 아이파이나 플래시에어도 그렇게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폴더 정리는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폴더 일단은 저는 담당 직원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뉴 포토로 전송된 사진을 전자차트에 끼워 놓으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 촬영한 거를 여기 이렇게 차트에 어태치를 해 놓으면은 좋겠죠.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건지는 알 수가 있는데 누구 건지 알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다가 이 어태치를 해 놓으면은 뭐 참 보기가 좋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방법은 아까 뉴 포토를 보면은 뭐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이 사진 찍은 거를, 이 사진 이름을 환자 이름으로 바꾼다든지, 여기서 이거 F2를 누르면 테스트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서 환자 이름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보면 이 사진 같은 경우에 태그를 여러 개 할 수가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태그에 뭐 테스트 이렇게 해 놓으면은 여기 파일명을 안 바꾸더라도
이게 어느 환자를 찍은 거다. 여기 환자 이름을 써놓겠죠. 이렇게 정보를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요런 이걸 이 사진에 포함된 이런 정보를 EXIF 정보라 그러잖아요. 이 정보를 통해서 폴더를 만들고 옮겨주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건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걸 사용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날짜로 날짜별로 폴더 작성하는 거는 아이파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동 정렬되는 걸 좋아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패스트 스톤이라는 이미지 뷰어를 사용합니다. 이 패스트 스톤이라고 이걸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패스트 스톤 이미지 뷰어 이게 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아까 뉴포토에 가보면은 이 찍은 사진들이 있죠. 가장 좀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는 이런 사진에서 L 누르 단축키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단축키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고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기보다는 이 패스트 스톤을 쓰는 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진 다운로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저는 이 환자 사진이라는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놓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직원이 여기다가 사진을 싹 다 정리를 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파일 픽업 표시를 선택을 하시고 이 원본 위치, 저장 위치를 이렇게 하고 파일 폴더를 이런 식으로 선택해 놓고요. 파일 픽업 표시를 해야 돼요. 이거 다운로드를 하면은 지금 안에 폴더도 많고 파일이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아까 찍은 거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시작을 하면은 요 폴더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오늘 파일 삭제해 버립시다. 이렇게 되면 4월 13일 날 오늘 이 찍은 게 여기로 딱 갔네요.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되는데 우리 직원이 그냥 손으로 일일이 만들었나 보네요. 아까 며칠이었죠? 설 여기 이거 어차피 쓸데없는 거니까 지워버리죠. 자, 이렇게 패스트 스톤을 사용을 하면 폴더를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이 알아서 정리를 해도 되는데 어찌됐건 이 사진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날짜보다도 어떤 환자를 찍은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자차트에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은 파일 이름을 환자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은 태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WT7을 사용한 지가 이제 2년 남짓 됐는데 그전에는 아이파이도 썼다가 캠파이도 썼다가 캠파이 매트릭스 이런 것도 썼다가 저처럼 여러 장비 거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걸로 압니다. 이게 사실 저도 컴퓨터를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아이파이나 캠파이 같은 거 문제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번거롭고 진료 보다가 이게 막히면 짜증나고 하니까 그냥 제일 확실한 방법 리더기 들고 다니는 걸로 정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WT7이란 놈이 FTP 전송이 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는 바로 사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죠. 그래서 이제 지금 2년간 2017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에러 한 번도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좀 비용이 들더라도 이거 좀 비싸잖아요. 이 최고의 솔루션을 도입하셔서 그냥 이제 무선 전송을 잊고 이 생산성을 높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 긴 이 내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